그러니까 하나가 나아지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열쇠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불면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것들은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의 이런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이 장기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 피스, 그냥 하나의 조각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병을 앓았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저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하고 제 몸에 실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몸과 마음 통합해서, 그러니까 나죠. 건강,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 이것까지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명확한 개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뾰족하게 이거다 라고 확실하게 단서를 얻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정말 안 보시면은 손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All About Body라는 책에서 제가 이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마음이다. 그만큼 몸과 마음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 살갗을 벗기고 나면 이렇게 뼈가 나오죠. 근데 이 뼈를 자세히 보시면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장기가 우리 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장기라고 하는 것과 자연의 속성을 대칭시켜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장육부 중에 심장을 이제 불의 속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신장을 물의 속성, 그 다음에 간을 목의 속성, 그 다음에 폐를 금의 속성, 그 다음에 위를 토의 속성으로 봅니다. 이 연결된 오행은 각각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향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장기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불의 속성이죠. 불 같은 경우에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말라지겠죠.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심장과 기랑 관계에 있는 게 신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긴장되게 되면서, 왜냐하면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명치 아래쪽으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동맥, 정맥의 순환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물이 마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원위부에는 피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러니까 근육을 관장하는 간, 목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불은 물로 다스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심장의 혈액순환은 수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심장부터 굳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심장이 긴장된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물을 충분히 먹어줬을 때 뭔가 가슴이 이렇게 쫙 펴지고 날개뼈 안쪽, 겨드랑이 쪽이 펴지면서 가슴 쪽이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심장은 물로 케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장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이면 썩는 거고 고이지 않게 순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로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환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로 감각기관이 머리 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가 몰리고 무게중심이 몰립니다. 이것을 상열됐다 혹은 상기됐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이 우리가 피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걷지도 않고 보통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모든 감각기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수승화강의 반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신욕 그 다음에 뭐 걷기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를 안 쓰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네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고 신장 기능이 되살아나야 노폐물도 배출되고 순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신장은 순환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의 속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 목으로 나타내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 그 다음에 줄기, 가지 이렇게가 있을 수 있겠죠. 뿌리는 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줄기는 곧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 몸의 그 골반으로 보는 겁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근육을 관장하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골반은 단단해야 되고 수평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척추는 정렬 상태, 곧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은 힘이 빠진 상태, 내추럴한 상태로 유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는 금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죠. 그래서 이 폐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단단하고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조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숨과 날숨을 균형감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함을 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완전한 호흡 상태인가 라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복식호흡, 흉식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불완전한 호흡입니다. 흉식호흡을 이제 보통 가슴으로 쉬어지는 숨인데 심장이 긴장돼가지고 이 횡격막이 막히게 되면은 이 가슴 쪽이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 쪽으로만 쉬어지는 것도 비정상적인 호흡입니다. 완전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완전 호흡은 갈비뼈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완전 호흡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횡격막이 여기 가로로 있기 때문에 숨을 쉬게 되면 갈비뼈가 팽창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슴만 왔다 갔다 하거나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상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완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호흡이다. 자, 마지막으로 위 같은 경우에는 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식간은 안정적으로 픽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우리의 장기를 대입하고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동양의 지혜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챙겨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 상태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는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100%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보면은 장기 회복 프로세스, 그 다음 뭐 스트레칭 막 이런 식으로 8가지의 프로세스를 이제 묶어서 마음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요. 그 18년도에 낸 책이 제가 16년도에 처음으로 정리한 저 프로세스의 초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장기의 회복, 장기의 관리가 마음의 관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심장 관리를 위해서 물을 챙겨야 된다. 근데 물이 먹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반신욕을 하고 걷고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가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완전 호흡을 하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역상기가 돼서 가슴이 더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식간이라든지 골고루 먹는 걸 챙기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자꾸 달라지고 거부하는 음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체기가 생겨서 식간을 못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얘네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리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얘네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네를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몸의 주인에게 우리가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몸과 마음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뼈를 다시 보실게요. 이 뼈를 보면은 뭔가 보호하기 위해 생겼죠. 그런데 여기 배 쪽에는 보호의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죠.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위, 간, 신장, 소장, 대장, 비장 이런 여러 가지의 장기들이 있는데 보호의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말은 중요도가 가장 낮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갈비뼈 안에는 심장과 폐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공간에서 배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보다 얘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죠. 두개골은 갈비뼈랑 골반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단단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여기는 직원, 여기는 임직원, 여기가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전체의 체계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화, 수, 목, 금, 토지 않습니까? 화, 수, 목, 금, 토 말고 두 개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월입니다. 일월이 뭘 뜻하냐면은 음양을 뜻해요. 사실은 이게 오행을 뜻하는 건데 오행은 음양, 태극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극, 음과 양이 들어가 있는 이 오행의 부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럼 무엇이냐? 나무 장기는 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뇌와 태극, 얘가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국정 수행을 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한 명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바뀔 것을 기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맨 위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이 하나, 맨 위, 대통령, 회사로 따지면 사장이 바뀌어야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이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사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왕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는 한 명만 타겟을 잡고 이 하나만 관리하면 이 전체가 다 관리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뇌가 긴장되면 얘네가 다 긴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소개해드리면 뇌가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뇌도 근육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피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뛸 수밖에 없고 긴장될 수밖에 없겠죠. 심장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 양옆에 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호흡이 가빠지겠죠. 금도 망가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양쪽 폐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얘네가 긴장이 돼요. 그럼 명치 쪽이 막히면서 횡격막이 팽창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순환이 안 되겠죠. 물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에 피는 따뜻한데 피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육이 긴장되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겠죠. 목이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물이 부족해. 그 다음에 뇌가 긴장되고 심장이 긴장되면 엔돌핀,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파민 호르몬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도파민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음식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질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고요. 양적으로도 우리가 적당한 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 망가지겠죠. 이렇게 하나가 망가지면 도미노처럼 다 망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가 괜찮아지면 나머지가 다 괜찮아지겠죠. 뇌가 정상화가 돼? 그럼 엔돌핀이 정상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완이 되니까 피를 많이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심장은 알아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알아서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숨은 안정적으로 쉬어지니까 금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중력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피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래쪽으로 정상적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순환이 되살아나겠죠. 그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우리가 점점 눌리게 되면은 이 골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중력에 의해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골반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코어 운동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엉덩이 뼈에 좌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이 좌골이 우리 몸의 중심선이거든요. 중심 정렬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앉게 되면 앉아서 플랭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앉는 것만으로도요. 정렬이 된다면. 그러니까 간도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내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먹는 속도가 천천히 되게 되고요. 소화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화 시간은 위에서 소장으로 가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꼽 시계가 알아서 울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먹으면 그게
알아서 식단이 균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나아지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열쇠, 이 뇌를 관리하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불면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것들은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의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런 생기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이 장기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열쇠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원 피스, 그냥 하나의 조각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질 수 있는 것을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뇌는 왜 망가지는지, 그러니까 생각은 왜 많아지고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떠한 속성이고 어떨 때 생각이 많아지고 통제가 안 되고 그것이 불안이 되고 몸의 긴장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고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로, 프레임, 알파 이렇게 3단계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니까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배우셔서 회원님의 마음 관리가 잘 되고 마음이랑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이 삶은 아주 행복한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